예,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사실 저는 좀 망치형 캔들을 기대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쭉 빠진 다음에 쭉 올라와서 빨간색 봉으로 마감해 주기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장 점심 때쯤까지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하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그냥 여기서 그대로 요 정도만 마감해 줬으면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희망을 걸어 볼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3170까지만 갔어도 좋았을 것 같았는데 못 가고 떨어졌어요. 못 가고 떨어졌는데 어쨌든 쉬운 자리는 아니다. 만약에 3110 여기를 깨버리면은 또 어디를 바닥을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안 깨는 게 좀 더 올라가기 수월할 텐데 요거를 깨면은 올라오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더 큰 뭐라고 해야 되죠? 큰 그림을 위해서 좀 고민이 많은 자리이실 겁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랑도 조금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들 봤을 때는 한 월요일까지 금요일도 파란불, 월요일도 파란불 나오면은 그분들 반대매매 털고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수도 지수지만 주변에 뭐 안 좋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 지표 친구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친구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그냥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4일 연속 음봉. 사실 내일 금요일이라서 양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100만 좀 안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합 정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와, 코스닥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자꾸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내려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900을 깰 수도 있겠네요. 코스닥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마음을 열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네요. 3000 깨러 간다. 아무튼 뭐 조심하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싼 건지 싼 건지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풀무원은 올라갔습니다. 18%까지 올랐네요. 장이 안 좋아도 가는 놈은 가요. 물론 지수를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애들은 없지만 장이 안 좋아도 가는 놈은 갑니다. 아마 실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기관이 계속 매일매일 사고 있다는 거, 왜 이 가격에서 매일매일 살까라는 것도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홈쇼핑 여전히 바닥에 있죠. 차라리 저는 이런 종목이 좀 부담이 덜합니다. 일봉으로도 부담이 없는 자리. 이렇게 당겼을 때 많이 올랐나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게, 긴 시간 내려온 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35%? 얼마가 되는 거죠? 한 35% 정도 내려왔어요. 근데 뭐 여기서부터 친다고 해도 30% 많이 올랐네 이렇게 치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 거래량과 수급이 터진 거는 지금 이제 터졌다. 물론 여기서도 많이 터졌지만 여기 이후로 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지수가 내일도 음봉으로 빠진다는 거 가정하에 일단 한번 찍어줬던 자리랑 뭐 대충 여기랑 이렇게 요 세 개 정도 분할로 보시면은 대충 사셔도 크게 물리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은 얼마죠? 저도 저장만 한번 할게요. 일단 어차피 살 돈이 없어요. 저는 살 돈이 없고 뭐 하루에도 막 많은 돈을 잃고 벌고
아, 오늘 음전으로 갔다가 양봉으로 딱 왔는데 종가는 또 빠진 것 같아요. 아, 어제 걸 공부하면 안 되는데 지금 3일 전 거네 또. 현대홈쇼핑. 알람 설정을 우리 3일 전 영상에서 82,800원으로 했거든요. 3일 전에. 근데 많이 올라 버렸네요. 이제는 85,800원까지 올려야 돼요. 와, 85,800원. 네. 자, U 플러스 괜찮죠? 뭐 크게 부담 없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는 거죠. U 플러스가 주가가 하락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뭐 종목을 잘 모르고 LG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매매하시고 아모르지 뭐 나쁘지 않아요. 기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아시는 분은 사시고 월봉 보면은 여전히 이 친구도 바닥이다. 그냥 월봉 보고 대충 봐도 여기까지 98,000원에서 107,000원 98,000원까지는 월봉으로 열려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볼륨을 9만 원은 거의 넘어가야 돼요. 9만 원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월봉으로는 지금 7봉째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3봉 정도 더 가면 3개월이면 9만 원 갈까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KPX 홀딩스 여기는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데 공부를 좀 하고 사셔야 될 거예요. 저는 안 샀습니다. 아직도 살 생각은 특별히는 없고요. 요때 대주주 매도가 조금 마음이 걸려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좀 더러울 것 같아가지고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 친구도 조금 신뢰도는 살짝 떨어지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전에 좀 덜하던 거래량이 한 번에 외국인 수급과 같이 터졌습니다. 이때 이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죠. 어떤 그림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월봉도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자리. 성신양이 했던 거 매일 하는 것 같아 너무. 대충 볼게요. 지난번에 봤던 것들은 주철권 많이 빠졌네요. 여기도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는데 왜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공부하셔야 되고 거래량 터졌는데 좀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다시 금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KT LG U 플러스랑 같이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잘 사주고 있습니다. HDC도 어쨌든 양봉이죠. 요거는 그냥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거래량은 좀 말라야 되는데 좀 계속 터지고 있는 게 살짝 걸리긴 해요. 골프존 얘도 대세 지장이 없죠. 지금 차트가 깨진 것도 아니고. 자, 오늘 게 문제인데 오늘 진짜 장이 좋지도 않은데 종목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고르고 고른 게 이건데 네, 빨리 볼게요. 흥구석유는 오래전부터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계속 검색식에 나와서 한 오늘까지 세 번, 네 번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여전히 추세 살아 있거든요. 더 갈 거예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차트 자체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뭐 못해도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를 뚫으면은 한번 더 세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트적으로는 뭔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주변에는 벌써 사셨다가 익절하신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본인 판단에 사신 분도 계신데, 네, 지금 신규로 사기엔 조금 그렇죠. 하나생명 금리 상승기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실적이 잘 났어요. 하나생명이랑 뭐 동양생명, 현대해상, 뭐 손해보험 실적 자체들이 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에 우리 은행주랑 생명보험주, 생명도 보험이거든요. 보험주를 담아 가시는 게 주식을 하신다면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 생각이고 저는 주식을 하실 거라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보험주랑 은행주를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 갖고 갈 거면 주식하면 안 되죠. 금리 상승기에 현금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하나생명 오늘 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쭉 쏘다가 뺐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종가 베팅 할 만하죠. 고점 대비 10%나 빠졌으니까 만약 여기서 샀으면은 5%는 그냥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샀다 치면은 이렇게 오른 게 3%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바로 먹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4,300원까지는 바로 갈 겁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예. 단타로 눌림 매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눌림 매매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에 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단타를 일단 안 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돈이 없어요. 지금 단타 칠 돈이. 그래서 눌림으로 보실 분들은 종가쯤 사서 이렇게 해서 4,320원쯤, 4,300원쯤에 팔고 나오면은 충분한 수익이 될 것 같다. 갈지 안 갈지는 내일 보시면 되는 거고. 쿠콤시스 얘는 그냥 쭉 올랐네요. 근데 여기서 많이 털어먹었어요. 누가 왜 털어먹었을까? 처음에 검색식 지금 걸려서 가지고 왔고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등락이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은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 위로 터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 자체도 위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아직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만약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48,000원이 넘어갈 때 그때 아마 생각이 들 것 같고 일단 오늘 한번 시그널이 나왔다.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웨이는 지금 오늘 종목 중에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코웨이를 고를 것 같아요. 물론 위쪽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떠나서 보시면은 요때 뺄게요.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물론 아예 지금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이러고 꺾일 수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호탄이 터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고 그렇게 봤을 때 아예 그냥 여기서 눌림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한 10% 정도만 먹고 나온 다음에 다시 저항을 최종적으로 뚫으면은 그때 진짜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뚫기 전에 여기 갭 있네요. 갭 저항을 뚫기 전에 잠깐 한 10% 정도 먹는 것도 한번 볼륨이 나올 것 같아서 게다가 수급이 지금 500억이잖아요. 들어온 게. 그래서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 그 정도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친구 보면은 대충 여기만 봐도 될 것 같네요. 74,000원 정도 자리 주면은 한번 상황을 보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도 일단 알람만 설정을 할게요. 지금 알람 설정해 둔 게 전부 다 끝난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지금 딱 저항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고에이가 이 저항을 쉽게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한정 KPS 여기가 레임덕이랑 관련된 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일단 뭐 이전에는 뭐 없죠. 예. 계속 뭐 무관심하게 있다가 요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기관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 담을까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얘네도 아무 생각 없이 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먹고 얘네가 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길게 봤을 때 바닥이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하죠. 당연히 저도 대충 뭐 월봉만 봤을 때는 20% 정도는 볼륨이 나오는데 왜 사지? 라는 의문을 좀 가져보세요. 종가에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차트는 살짝 왜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라면은 36,500원 정도 그 밑으로 주면은 한번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일전에도 한 두어 번 검색식에 나왔는데 굉장히 느린 종목입니다. 그 시간과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쭉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신 분들은 사면은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주 저는 도저히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이고 이걸 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거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면서 요때 이후로 뺄까요? 이렇게 그러면 좀 많이 터졌죠. 요때가 그거예요. 그 백신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여기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도 여기서 슈팅 나왔을걸요? 11월 10일 11월 10일 여기서. 그리고 강원랜드 10월 10일 10월 12일 12월 10일 여기도 슈팅이 시가가 9% 떴어요. 근데 쭉 빠져버렸네요. 아무튼 컨택트와 관련된 주가 다 같이 뜬 날이 11월 10날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시장에서 확신을 못 주다가 오늘 조금 더 다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로 안 뜬 게 요 놈이라서 가지고 온 거고, 저는 절대 살 수 있는 생각을 못 가지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 대상이 딱 봐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보이시죠? 이제는 거래량 외국인 기관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소음과 잡음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오늘부터 이미 기관이랑 외국인은 뭐 티 안 나게 산다고 하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1, 2, 3, 4, 5, 6, 7 일주일 동안 쭉 샀어요. 그럼 얘네들 평단이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28,200원 깨면은 손절하면 되는 종목이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대상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3만 원이 의미 있는 자리고 3만 원을 웬만하면 안 깰 것 같습니다. 3만 원 일단 저도 알람 설정을 해봅니다. 3만 원 밑으로 잡으시면은 한번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SPC 삼립 얘도 최근에 7일 정도 들어왔네요. 근데 좀 적죠. 금액이 아마 시총 때문일 수도 있는데 7천억인데 20억밖에 안 들어온다? 그건 되게 적어요. 9천억인데 150억? 그러면 삼립보단 대상이 낫겠죠. 얘도 얘는 뭐 그냥 넘어갈까요? 대상 했으니까. 뭐 얘도 바닥이죠. 코로나 이후에 거의 뭐 요렇게 여기 거래량 딱 보이시잖아요. 요렇게 하나, 얘도 설마 아니구나. 여기랑 최근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리 누군가는 매집을 했겠지만 지금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여기에서 이쯤 가면 그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늦지 않아요. CJ 프레시웨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프레시웨이랑 신세계 푸드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 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요. 이런 애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뭐 사는 거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알아서 사십시오. 아시잖아요, 이제. SK 렌터카, 제주도의 렌터카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다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응이 옵니다. 이제 반응이 왔어요. 그럼 이제 사면 됩니다. 그 뭐 미리 사셔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시총 5,800억에 30억. 더 갈지 안 갈지 한번 보시고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보면 되겠네. 여기 12,800원 밑으로 가면은 쭉 한번 담아 볼 만하겠어요. 하나손해보험 올라가고 있죠. 뭐 더 이상 뭐 말을 뭐라고 하기가 아직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70%나 올랐는데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뭐 오른 게 특별히 없어요. 보험사는 여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명도 미래에셋 생명 얘도 여기서 살짝 오늘 반응했거든요. 윗골이 달았고 뭐 어떻게 가는지 보시고, 기업은행은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꽉 채우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 여기 이제 신호탄 터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이제 계속 갈 겁니다. 웬만하면서는 안 빠질 거예요. 계속 갈 거고, 근데 이제 거래량 터지고 쭉 쉬다가 오늘 또 한 번 터진 거예요. 오늘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 이런 거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대충 봐도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저항 살짝 닫고 내려왔는데 더 갈 것 같거든요. 저는 은행주, 금융, 보험주, CJ도 괜찮아요.
얘도 이렇게 당겨보면 거래량 부분에서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기가 유난히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100억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방산주 맞죠? 여기 방산주 저는 안 건들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 여기 위에 요게 있어서 들어가긴 조금 저는 그래요. 근데 320억 정도 들어왔네요. DB 손해보험 요거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천천히 올라갑니다. 얘도 뭐 어디라고 해야 되지? 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거진데 여기 거래량이랑 이렇게 터졌죠. 땡겨보면은 코로나 때 많이 담았어요. 기관들이 많이 담고 다시 빠지니까 좀 팔았네요. 어쨌거나 거래량이 터진 게 최근에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죠. 월봉 충분히 바닥에 있고 먹을 볼륨이 좀 있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충 땡겨도 얼마야 이게 12%. 동원 F&B 네 이렇게 식품이랑 요즘에 전부 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식료품, 음식료품 이쪽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미리 들어가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수급 보고 들어가도 늦진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삼양식품 맞아요. 삼양식품이 제가 아까 코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쿠쿠홈시스인가? 코웨이보다 더 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할게요. 저는 오늘 1번을 고르라면 저는 삼양식품. 근데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는 좀 적습니다. 근데 차트가 다만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긴 시간 이렇게 여기랑 여기 코로나가 이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잠깐 가는가 싶더니 나락으로 갔다가 이제서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식품주들이 다 가는데 얘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바닥에 있는 애가 이 친구고 뭐 가장 바닥인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종목이에요. 지수가 지금처럼 꺾일 때 차라리 이런 종목이 버는 건 적어도 덜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덜 꼬르르니까 돈을 안 잃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얘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네. 남의 화학. 이 친구 제가 언제죠? 작년 11월 달 이때쯤 아마 샀을 거예요. 이때 사가지고 수익권에 안 팔았다가 그냥 여기 손절했거든요. 손절하고 잠깐 가더니 이제 살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월봉 보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친구도 한번 바람 불면은 갈 수가 있어요. 항상 테마가 끼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재무랑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덜 잃고 지금 같은 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종목이다. 물론 덜 잃겠지만 많이 벌기도 힘들어요. 근데 바람 불면은 한번 날아갑니다. 자, 파라다이스 컨텍츠 주가 요즘에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4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로 치면은 거의 최고가를 다 근접을 했죠. 오늘 뚫은 것 같은데 역대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 가격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고 자 오늘 뭐 이렇게 되고 뭐 방송 끝에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주식을 하실 거라면은 은행이랑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친구들 챙겨 가시는 게 맞고 일시적인 조정이다. 나는 슈퍼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주를 챙겨 가시고 슈퍼롱도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도 아니고 이건 대폭락의 전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 각자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 시나리오가 틀려지면은 틀려지는 대로 손절을 하든지 리밸런싱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낱 개미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 이렇게 3일 만에 날아간 돈이 거의 3개월 급여 이상이 되거든요. 연봉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3개월 급여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음, 일단은 뭐 2970을 테스트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내일도 음봉으로 한번 나오고 월요일도 음봉 나오고 망치 딱 나온 다음 그때부터 반등 나오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알 수 없죠. 어쨌든 요거는 다시 안 나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건 다시 안 나온다는 거. 나온다고 하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 요렇게 되겠죠. 요 박스가 될 거예요. 요 박스. 그러고 나서 근데 슈퍼롱을 가려면은 3100은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못 가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입장이라서 증권주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치만 그 시나리오에 안 맞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보험주 은행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생각을 하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장도 파이팅 하시고 금요일 장인데다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영상은 주말에 한번 다시 올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편히 보내시고 주말도 편히 보내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